자, 오늘은 그 유명한 영적 스승, 천공의 가르침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 강연에서 나온 핵심 철학, 그게 대체 뭘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우주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점수를 매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바로 그런 세계관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세계관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결과입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이 모든 철학의 뿌리가 되는 개념이 바로 정법입니다. 말 그대로 바른 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정말 단 하나도 오차 없이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어쩌다 보니라거나 운이 나빠서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건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완벽하게 공정하니까요. 그리고 이 표를 보면 그 두 갈래 길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보세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선물을 받고 더 높은 차원의 배움을 얻을 기회가 생기고 좋은 인연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쪽, 게으름과 태만, 여긴 어때요? 꿀밤 맞고 해초리 맞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딱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우주의 법칙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강연이 특별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동안거라고 불리는 겨울 집중 공부 기간이 딱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강연이 아니라 기나긴 준비 기간을 마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선포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자, 바로 이게 그 시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바로 제7회 동안거 공부가 끝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게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곧바로 영동달이라는 우주적인 점검 기간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6년 7월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영동달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기간에는 신장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를 하나하나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새로 맺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겐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겐 도움이 주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이게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우주적 대청소, 재정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 개인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관점을 180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특히나 힘든 일들은 나를 괴롭히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해, 나를 깨우치기 위해 설계된 교훈이라는 거죠. 와, 이 생각은 정말 극단까지 갑니다. 이 인용문을 보세요.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는 맞을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 차리라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니까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마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걸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그 방법이 5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맞았다는 그 사실, 그 어려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지합니다. 둘째,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립니다. 셋째,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교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이게 정말 대단한데 그 교훈을 준 스승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를 때린 남편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5번째 단계, 진정한 지혜의 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 그 불평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의 실마리마저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럼 이런 원리들이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제 시야를 넓혀서
한국의 통일과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약속했던 시기에 통일이 안 되니까 일부 따르던 사람들이 이거 예언 틀린 거 아니야? 하면서 믿음을 잃고 떠나갔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된다. 이미 때는 왔다. 라고요. 그럼 왜 지연되느냐? 아직 필요한 환경,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되느냐, 날짜를 세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 그 질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강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추종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미션, 행동 강령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미션의 배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희망적인 나라이고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세상을 이끄느냐? 바로 이 세 권의 개혁서입니다. 정치, 노동, 종교,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담은 책이 완성됐다고 하고요. 추종자들에게는 이 책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더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공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네요. 모든 것은 내 탓이니 감사하라는 이 개인적인 깨달음의 철학이 과연 한국과 나아가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비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